안녕하세요. 아빠 어디가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풀려 이제는 초여름 날씨가 된 듯하네요. 요즘 콜량도 줄고 단가도 많이 줄어들어 힘든 시기이긴 한 듯합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쉴 수는 없으니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배민커넥트 배달 투잡을 하기 위한 A부터 Z까지 경험을 바탕으로 알고 있는 내용을 공유해보는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다소 부족하더라도 이해해주시고 더 좋은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이미 배달 투잡 선배님들은 잘 알고 계신 내용이시니 지루하시면 패스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제가 공유드리는 내용은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으로 공유드리는 내용이니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은 쿠팡은 안 하고 있어 배민커넥트 배달 투잡에 대해서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배민커넥트 배달 투잡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배민커넥트 어플은 플레이스토어에서 설치하시면 되고요. 설치와 가입 방법은 기존 다른 라이더 선배님들이 공유해주신 영상이 많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먼저 어플을 다운받아 깔고 안전교육 이수 후 배달을 시작할 수 있는데요. 안전교육 영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봐야 하는 부분이 좀 번거롭습니다. 약 2시간 정도 되는 교육인 듯 합니다. 배달 플랫폼 거의 대부분이 이같이 안전교육 영상 시청을 해야만 승인 후 배달을 시작할 수 있더라고요. 꼭 보시고 넘어가야 하는 단계이니 지루하더라도 이 단계를 넘겨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 전기자전거 구매 전 어플 다운과 가입, 안전교육 이수를 다 하고 전기자전거 구매하여 바로 배달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전기자전거 배달 투잡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미리 배민커넥트, 쿠팡 등 어플을 다운받아 가입과 안전교육 절차를 해놓으시면 자전거 구매 후 바로 배달하실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시면 좋겠죠. 어플 승인이 다 끝나시면 이제 배달을 시작하실 텐데요. 처음 배달하시는 분이시면 가게와 동네 지리가 익숙해지실 때까지는 하나씩 배달하기를 선택하시고 배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배달 시작 전 내비를 사용하실 분은 먼저 카카오맵을 실행하여 몇 가지 조건을 설정하여야 하는데요. 카카오맵을 실행하시게 되면 왼쪽 상단에 세 줄 있는 곳을 클릭하세요. 그러고 난 후 하단에 설정 버튼을 누릅니다. 설정창에 들어가시면 중간에 차종, 유종, 하이패스를 클릭, 여기서 차종에서 하단에 7종 이륜차를 선택해 줍니다. 전기자전거는 별도 선택하는 곳이 없어 이륜차로 설정해 놓으시면 내비가 이륜차 기준으로 안내를 해줍니다. 배달 초기에는 보통 내비를 보며 수행하시게 되지만 나중에는 어플상 지도만 보고 수행하실 수 있으니 걱정은 마시고요. 뭐든 익숙해질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자, 그럼 이제 어플을 보며 배달 투잡을 시작해볼까요? 배차 방식을 보시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1. AI 추천 배차 모드. 2. 일반 배차 모드. AI 배차 방식은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내가 가고 있는 목적지를 파악하여 자동으로 콜을 주는 방식인데요. 저는 평소 거의 대부분을 AI 배차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반 배차 모드는 보통 콜이 넘쳐나게 많지 않은 이상 거의 대기창에 많이 있진 않아 평소 일반 배차 모드는 거의 사용 안 한답니다. 이 방식은 내가 대기 중인 콜을 확인 후 직접 골라 수락하는 방식입니다. 마이 페이지를 클릭하시고 들어가시면 어플을 실행시키고 아래를 보시면 운행 시작 버튼이 있죠. 이 버튼을 먼저 눌러줍니다. 오른쪽 상단에 톱니바퀴 설정 버튼을 클릭. 설정을 보시면 첫 번째 배차 방식 선택과 그 아래 하나씩 배달하기 활성화 버튼이 있는데요. 이때 하나씩 배달하기를 누르시면 한 건 배달 완료 후 다음 배차가 잡히기 때문에 다음 배달에 대한 압박 없이 배달하실 수 있습니다. 좀 익숙해지실 때까지만 하시고 익숙해지신 후에는 연속 배달로 수행하시는 것이 배달 수익상 높은 것 같습니다.
운행 시작 버튼을 누르시면 신규 배차 중지 상태란 메시지가 뜨고요. 이때 왼쪽 상단의 신규 배차 버튼을 활성화하시면 신규 배차 받을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끝난 것입니다. 콜이 자동으로 오게 되면 상단의 오렌지 박스로 신규 콜이 왔음을 알려줍니다. 콜이 배정되었습니다. 이 알람음과 함께 말이죠. 알림이 뜨고 나서 60초의 시간을 주는데요. 이 시간 안에 수락할지 거절할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판단하시는 시간은 충분하니 걱정 마시고요. 배차를 수락하셨다면 이제 어플상 지도를 확인하고 출발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배달 중에 상단에 메시지로 뜨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는 문의 답변 또는 관리자 메시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배달 지연 시 계속 배달 수행 여부를 물어보는 메시지인데 일단 이 메시지 창이 뜨면 기분은 좋지 않습니다. 배달 진행 중이시면 배달 계속 진행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픽업차 음식점에 도착하시게 되면 가게 도착 버튼을 누르시고요. 간혹 가게 도착 버튼을 누르지 않고 조리대기 중 배달 취소가 되면 아무 보상도 없으니 꼭 가게 도착 버튼을 누르시고 대기 바랍니다. 가게 도착 버튼 누른 후 콜이 취소되면 일정의 보상비가 지급되오니 참고하시고요. 가게 도착하신 후 주문 번호를 잘 확인하고 픽업하셔야 하는데요. 주문 정보를 보시면 마지막 4자리의 번호를 비교해 보시고 꼭 픽업 시 주의하여 픽업하셔야 합니다. 음식을 잘 픽업하셨다면 고객님께 출발 전 아래에 픽업 완료 버튼을 누르시고 출발합니다. 고객님 집 근처까지 도착하게 되면 고객 요청 사항을 꼭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고객 요청 사항을 보시면 가장 많은 요청 사항이 문 앞에 놓고 벨 눌러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공동현관 벨 누르고 들어가 고객님 집대문 앞에 놓고 사진 촬영하시고 완료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때는 여기에 두었어요 알리기 버튼을 누르시면 사진 촬영 창으로 이동하여 어플상에서 사진 촬영 후 완료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사진 전송 후 모든 것이 완료되면 하단에 전달 완료 버튼을 누르시면 배달이 완료됩니다. 다음 배달도 똑같은 루틴으로 픽업과 배달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어때요? 어렵지 않죠? 거의 배달은 비슷하지만 특히 주류가 있을 때는 비대면이 아니고 꼭 대면하셔서 사인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배달 음식 중 주류가 포함되어 있을 때는 95% 이상이 직접 전달로 되어 있지만 간혹 벨, 노크도 하지 말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저 같은 경우는 출발 전 술이 있어 사인 받아야 한다고 메시지를 보내며 대부분 직접 만나 사인해 주십니다. 신분증 확인 버튼 클릭. 신분증 확인. 고객 동의. 고객 서명 확인. 고객 사인 받고 완료 처리하시면 됩니다. 주류 포함 음식은 직접 전달이기에 별도 사진 촬영은 안 하셔도 됩니다. 추가로 어플상 알아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추가 배차 기준과 신청 방법, 음식물 훼손되었을 때 등의 건들이 있을 건데요. 제 기존 영상에 이 상황에 대한 영상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 정도면 배민 커넥트 어플을 사용하시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도움이 조금 되셨을까요? 도움이 조금 되셨다면 어플 공부가 되었으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배달을 위한 용품에 대해 알아야겠죠. 가장 중요한 배달 투잡에 필요한 전기자전거를 선택하여 구매해야겠죠. 전기자전거 종류가 엄청 많아 어떤 기준으로 어떤 자전거를 사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평일 저녁에 몇 시간 배달을 할지, 주말에는 몇 시간 배달을 할지 고민하여 자전거 선택을 하였는데요. 여기서 배달 예상 시간과 자전거 선택은 배터리 용량과 관계 있습니다. 좀 오래 탄다 하면 무조건 20A 예상으로 구매하셔야 하고 간간히 타고 충전하면서 타겠다 싶으신 분은 10에서 15A 정도로
중간중간 충전하며 타실 수는 있을 듯합니다. 하지만 배터리 충전 시간이 좀 긴 편이어서 점심 피크 타고 충전하고 저녁 피크에 나가시는 분들 정도 돼야 할 듯합니다. 고속 충전기 사용 시 1시간에 3에서 1A 정도 충전되는 듯하네요. 자전거 가격이 매우 싸지 않으므로 신중히 고민하여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기왕 사시려면 저는 배터리 용량은 무조건 큰 거로 사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배달하다 보면 배터리가 없어 쉽게 퇴각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그리고 음식물을 넣고 다녀야 하는 특성상 노면 충격에는 어느 정도 완충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바퀴 쪽 쇼바가 있는 모델, 앞, 뒤 쇼바가 있는 모델 등 다양한 모델이 있어 선택하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앞, 뒤 쇼바가 있는 제품으로 구매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선택의 기준 중에 AES 부분도 신경 써야 하기 때문에 중국산 전기 자전거보다 국내 인지도 있는 모델을 선택하였네요. 그래서 저는 퀄리 스포츠 퀄리 큐맥스 리미티드 에디션을 선택했었습니다. 구매 시기는 2022년 말이었습니다. 벌써 1년 6개월이 다 되어가네요. 바퀴 폭도 요즘에는 자토바이 스타일 전기 자전거에 많이 적용되는 20인치 휠에 4인치 광폭 폐타이어 스타일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폐타이어의 장단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1. 장점, 바퀴 접지 면적이 크다 보니 주행 안정성과 제동력, 충격 완화 기능 등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2. 단점, 접지 면적이 크고 무게가 있다 보니 배터리 소모량이 좀 더 많고 타이어 마모도가 좀 빠르며 얇은 타이어에 비해 가격이 좀 더 비싸다는 단점 정도가 있겠네요. 그리고 제동을 위해 브레이크 패드의 압력도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여 브레이크 패드의 마모도도 빠를 것이라 생각되네요. 전기 자전거를 구매하여 자가 정비를 직접 하지 않고 업체에 맡겨 유지 보수하시면 생각보다 비용이 솔솔이 나가는 것 같은데요. 제 지난 영상들 보면 브레이크 패드, 디스크 로터 등 직접 하실 수 있는 교체에 대한 영상들 많이 있으니 참고하시고 직접 교체하시며 타시는 건 어떠실런지요? 전기 자전거 주행 방식은 슬로틀 방식과 파스 방식이 있습니다. 슬로틀 방식은 쉽게 말씀드리면 오토바이를 예를 들자면 핸드그립을 돌리면 오토바이가 나가는 것처럼 전기 자전거도 슬로틀로 당기거나 누르면 페달을 밟지 않아도 자동 주행을 하는 형태입니다. 슬로틀로만 주행 시 배터리 소모량이 많아지니 참고하시고요. 슬로틀 방식의 전기 자전거를 타시려면 면허가 있어야 하며 안전모는 필수입니다. 파스 방식은 페달을 밟을 때 모터가 보조적으로 작동되어 주행을 모터의 힘으로 도와주는 방식입니다. 파스만 되는 자전거는 면허와 안전모가 없어도 주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공유형 전기 자전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슬로틀 방식과 파스 방식 모두가 장착되어진 자전거가 있습니다. 저도 두 가지가 다 있는 전기 자전거이고요. 배달용으로 사용하시려면 이 두 가지 기능이 다 있는 자전거를 추천드립니다. 두 가지 다 장착된 모델은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하며 탈 수 있습니다. 파스로 주행 시 배터리 소모를 많이 줄일 수 있으나 다리 힘이 좀 들어가야 하는 단점이 있겠네요. 저 같은 경우는 출발 시 슬로틀로 출발하여 무릎에 무리를 주지 않게 출발하고 나면 파스로 페달질 주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 모터의 차이는 있겠는데요. 국내에서 자전거 전용 도로를 타기 위해서는 무게 30kg 이하, 속도 25km 이하의 자전거만 다닐 수 있어 25km 이상 되는 자전거는 아쉽게도 도로만 다녀야 하니 참고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사시는 지역이 언덕이 많은 지역에 사신다면 모터 출력이 높은 기체를 선택하시면 조금 덜 힘들게 언덕 등판을 하실 수 있습니다. 2022년 기준 350W 모델이어서 언덕이나 지하주차장 진입 후 나올 때 언덕에서 다리 힘을 좀 많이 써야 올라온답니다.
저를 예를 들면 속도가 더 빠른 자전거들도 많지만 고속 전기 자전거는 일반 자동차 전용 도로로만 다녀야 하고 자전거 전용 도로를 다니지 못합니다. 이런 이유로 고속 전기 자전거는 위험성이 높아 웬만하면 자전거 전용 도로 위주로만 다니며 배달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나 늦은 시간에 차가 없는 도로에서는 도로로 주행을 할 때도 있지만 항상 도로로만 다녀야 하는 위험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속 전기 자전거를 생각할 때 1시간에 1건에서 2건 정도 더 배달을 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전업 배달이 아닌 투잡 배달이기에 더 욕심은 내지 않습니다. 마음이 급해지고 그러면 사고 확률도 높아지니까요. 배달용 전기 자전거를 고르셨다면 이제는 자전거에 필요한 배달 용품들을 준비해야겠죠? 배달을 위한 최소 배달용품이라고 하면 첫째로 배달 가방이 필요하겠죠. 보냉이 되는 가방이 필수입니다. 간혹 배달하다 보면 배달 가방 없이 하는 분들도 볼 때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신고나 제보가 들어가면 배민커넥트 측에서 경고 및 탈퇴되는 경우도 있으니 배달 가방은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배달용 가방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첫 번째로 어깨에 가방을 메고 배달하는 용도의 가방, 두 번째로 자전거 짐바지에 고정하여 배달하는 용도의 가방이 있겠습니다. 저는 어깨에 메고 다니는 배달 가방은 사용해보진 않았지만 음식 픽업과 전달 시 가방을 올렸다 내렸다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피자처럼 큰 부피의 음식과 음료 같은 음식을 배달할 때 많이 힘들지 않나 생각드네요. 보통 어깨에 메고 다니는 배달용 가방은 도보 배달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스타일은 뒤쪽 짐바지에 고정하여 쓰는 타입인데요. 뒤쪽 짐바지에 브라켓을 고정한 후 가방 고정을 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팁은 브라켓 정착 시 다이소 고기판 같이 얇은 브라켓을 사용하시면 사용하시다가 접합 부위가 분리되거나 부러지는 현상들이 있어 가급적이면 튼튼한 브라켓을 사용하시길 권장합니다. 본인 배달 가방 사이즈에 맞는 브라켓이 다 나오고 있으니 잘 찾아보시고 구매하시면 됩니다. 배달 가방을 구매하기 전 결정해야 하는 부분은 가방 적재 용량을 결정하셔야 하는데요. 동시에 두 개의 배달을 해야 하는 구간 배달도 하겠다 싶으시면 최소 48리터 이상은 구매하셔야 합니다. 보통 배달 가방 용량의 단위가 32리터, 48리터, 62리터, 80리터, 100리터 정도의 크기가 있으며 제조사마다 나오는 용량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32리터는 기본적으로 음식 한 개만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13인치 사이즈의 피자나 내내치킨 등의 음식은 적재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배민커넥트가 거의 구간 배달이 많아 두 개의 음식을 넣을 때가 많은데요. 32리터는 콜 수락하시기 전에 음식을 꼭 확인하시고 넣으실 수 있는 음식을 선별하여 수락하셔야 합니다. 그냥 막 수락했다가는 픽업하러 갔다가 가방에 음식이 안 들어가 콜 취소해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저는 32리터 가방은 추천하지 않고 싶습니다. 13인치 사이즈의 음식을 넣으시려면 최소 48리터 이상급으로 구매하셔야 앞에 말씀드린 기본 피자 라지 사이즈와 내내치킨 등을 넣을 수 있습니다. 전기 자전거에 맞는 배달 가방은 62리터까지가 적당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80리터, 100리터까지 배달 가방으로 다니시는 분들도 있지만 자전거 특성상 가방이 너무 크거나 무겁다고 생각드네요. 전기 자전거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배달 가방은 토트 가방과 카멜레온 가방을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배달 가방들의 장점은 가방을 열고 닫을 때 찍찍이 방식이 아닌 자석으로 되어 있어 편하게 열고 닫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입문용으로는 저렴한 찍찍이 방식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좀 사용하다 보면 찍찍이 수명이 다해 고정력은 거의 없어진답니다. 토트와 카멜레온 가방의 다른 점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면 가방을 고정하는 브라켓의 가방 고정 방식이 좀 틀립니다.
먼저 토트 가방은 브라켓에 고정할 때 버클 방식으로 되어 있어 비교적 설치와 분리가 편합니다. 하지만 카멜레온 가방은 옆쪽 고리에 밴딩 줄을 감으면서 설치하기 때문에 설치와 분리가 좀 번거롭습니다. 그리고 밴딩만 했을 때 좀 불안하여 케이블 타이를 이용하여 추가 고정해야 하고요. 카멜레온 가방은 가방 격벽이 튼튼하고 두껍고 토트 가방은 프레임 방식이어서 카멜레온 가방에 비해 벽면이 좀 약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 파티션 부분인데요. 기본 파티션은 찍찍이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고정 방식은 음식물을 고정할 때 문제가 좀 있습니다. 처음 구매하시고 사용하실 때는 찍찍이 기능이 괜찮아 어느 정도 고정력이 있으나 좀 사용하시다 보면 기능이 떨어져 음식 고정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 방식을 계속 사용하다 음식물이 누워있는 상황을 몇 번 경험하다 보니 스트레스를 좀 받더라고요. 배민 커넥트 배달을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음식 고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하다 음식이 훼손되면 하루 수익을 다 날리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항상 음식 고정 확실히 하고 출발하시는 수고를 좀 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자석 파티션이라는 제품을 사용합니다. 자석 파티션은 몇 개의 브랜드가 나오는데요. 개인 취향에 따라 골라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음식 사이즈에 따라 파티션 내부 고정을 할 수 있어 공간 활용도가 뛰어나고 고정력도 좋아 추천드립니다. 자석 파티션을 사용하지 않아도 배달에는 문제가 없으나 자기만의 고정 방법은 고민하시며 개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외 탑박스 형태의 배달 가방도 있지만 자전거에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가방이 자전거에 비해 너무 무겁고 가격도 비싸서입니다. 배달 세팅을 할 때 처음부터 무리해서 비싼 아이템들을 준비하시지 마시고 차츰차츰 배달에 익숙해지시면서 교체하셔도 무관하니 각자 지갑 사정에 따라 구매하세요. 이번에는 핸드폰 거치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전 처음에는 원터치 거치대를 사용했었는데요. 가성비가 뛰어나고 처음 배달하실 때 많이들 사용하시는 제품입니다. 단점은 케이스 포함 핸드폰 두께감과 부피가 크면 잘 고정되지 않아 젤리 케이스로 바꾸어 장착하셔야 하고요. 고정할 때 잘못하면 손가락이 껴서 다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위아래 눌러서 고정하는 아날로그 방식의 거치대를 사용하는데요. 거치력이 좋아 한 번도 핸드폰이 떨어진 적이 없어 아직까지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석식으로 되어 있는 거치대도 있고 충전이 가능한 무선 충전 거치대도 있으니 각자 취향에 맞는 거치대를 잘 고르시면 될 듯 합니다. 전기 자전거들의 단점이 전조등 밝기가 많이 약한 것이 단점인 듯 한데요. 야간 운행 중 시야 확보가 잘 안 되어 위험한 상황들이 생각보다 많이 발생합니다. 야간에 주행하다 보면 노면 상태나 장애물 등 시야가 좁아져 잘 안 보입니다. 제 자전거 역시 순정 라이트가 너무 어두워서 처음에는 충전용 전조등을 구매하여 핸들봉에 거치해서 사용했었는데요. 매번 충전하기 귀찮게도 하여 알리에서 전조등 저렴하게 구매하여 자전거 배터리에 연결되게 하여 자가 장착하였습니다. 왼쪽이 순정 라이트이고 오른쪽이 교체한 라이트입니다. 크기만 봐도 비교가 되시죠? 라이트 교체 후 1년 넘게 사용하고 있지만 아직까진 큰 문제 없이 사용 중입니다. 꼭 이 라이트가 아니더라도 순정 라이트가 부족하다 싶으시면 추가 라이트 장착하거나 교체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순정 라이트 교체, 자가 장착에 대한 영상은 별도로 지난 영상 중에 있으니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에는 보조 배터리 및 기타 수납용 핸들 가방이 필요하실 텐데요. 저처럼 핸들에 고정하여 사용하는 방식의 가방을 가장 많이 사용하십니다. 생활 방수가 되고 핸들에 쉽게 고정할 수 있어 편합니다. 평소 가지고 다녀야 하는 기본 공구와 보조 배터리 정도는 넣을 수 있는 가방을 고르시는 게 좋겠죠. 핸들 가방도 역시 개인 취향으로 가성비 있는 제품 고르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전거를 주행하시다 보면 주행 중 후방을 보시며 운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보통은 가쪽 차선을 많이 주행하다 보니 오른쪽 후방을 볼 일이 거의 없고 왼쪽 후방만 보게 됩니다. 숄더 체크로만 가능하시다 하시면 장착을 안 하셔도 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왼쪽만 장착하여 운행 중입니다.
왼쪽에 장착하시더라도 몸에 가려 후방이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으니 백미러 선택하실 때 좀 길고 광각으로 구매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저 같은 경우 겨울에는 토시 때문에 위쪽으로 설치하고 여름에는 아래쪽으로 설치하는데요. 아래쪽으로 설치 시 후방이 몸에 가리지 않아 잘 보이는 편입니다. 이번에는 봉지거리입니다. 원래는 사용하지 않았었는데 얼마 전 알리에서 구매하여 장착해보고 사용해보니 생각보다 음료수를 걸어 이동 시 편하여 소개해드립니다. 사진과 같이 음료수 봉지를 걸어 배달 수행을 해보니 넘치는 현상 없이 좋더라고요. 또 피자 배달 시 피자 위에 콜라를 넣으면 눌리는 현상이 있지만 콜라를 봉지거리에 걸어 배달해보니 너무 편하더라고요. 단 봉지거리 장착하실 때 페달질할 때 무릎에 걸리면 안되니 위치 잘 확인하시고 장착하시고 가급적이면 핸들 중앙 쪽에 설치하면 흔들림이 덜하겠죠. 봉지거리는 디자인이 다양하지만 기능적으로는 거의 비슷하니 저렴한 제품 골라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용해본 경험으로는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정 필요 없으시다 하시면 배달 가방에 음료 고정하실 때 잘 고정하셔야 하시고 잘못 고정되면 음료가 넘어지는 불상사가 발생되오니 필요 여부에 따라 장착하세요. 이번에는 자전거 도난 방지를 위한 용품입니다. 전기 자전거에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제품이 네올림 3.0인 듯합니다. 가격 대비 가성비가 좋으며 잠금 설정 후 자전거에 충격이 가해지면 경보가 울리는 원리입니다. 자전거의 본체를 양면 테이프와 케이블 타이로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장착한 후 무선 리모컨으로 잠금과 해제 버튼을 눌러 사용하면 됩니다. 전 처음에는 자전거 잠금 체인으로 잠그고 다녔는데요. 배달지 도착하여 잠금하고 해제하고 너무 시간이 걸리고 번거로워 지금은 네올림 경보기만 사용합니다. 체인은 집 주차장에 보관할 때만 사용한답니다. 그리고 안전을 위한 LED 램프, 후미등과 같이 내 존재와 위치를 알리기 위한 경고 램프를 준비하시고 운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컵홀더와 경고벨이 있겠는데요.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은 가격이 저렴하니 구매하셔서 장착하시면 됩니다. 이제 배달 자전거 용품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주행을 위한 추가 용품은 개인 취향에 맞게 가성비 있는 제품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전기 자전거 헬멧, 장갑, 토시, 보조 배터리 등이 있겠네요. 겨울용과 봄, 여름, 가을용이 있으니 이 부분은 차후에 영상을 따로 제작하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실제 배달할 때 필요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 배달을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님 집을 잘 찾아야겠죠. 어플 지도나 내비를 이용하시면 거의 근처까지는 잘 찾아가지만 근처에서 헤매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직접 주소를 보며 건물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도로 주소를 보고 찾는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즘 신도로 주소가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죠. 이 주소에서 핵심은 길 이름과 건물 번호입니다. 건물 번호는 크게 짝수와 홀수로 되어 있는데요. 보시는 지도처럼 짝수와 홀수 번호 순서가 마주보며 되어 있습니다. 한쪽이 13579이면 반대쪽 건물이 24680으로 건물 번호가 되어 있어 예측하여 찾기가 편합니다. 근처까지 도착하여 직접 주소를 보며 이처럼 건물 위치를 찾으면 쉽게 찾을 수 있어 오배달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소를 찾아가도 신도로 주소가 잘 안 보이는 건물도 있는데요. 이럴 때는 우체통에 있는 주소를 확인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엘리베이터 탑승 시 문 쪽 스티커를 보시면 동과 호수 방향에 대한 표기가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배달 선배님들이 친절하게 써놓으셔서 한 번 더 체크하시면 배달 사고 방지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탑승 후 안전검검표를 보셔도 건물 주소가 표기되어 있으니 크로스 체크가 필요하시면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주소 찾는 법은 이 정도면 어느 정도 공유를 해드린 것 같습니다. 추가로 고객 요청 사항에 대한 대응법도 있겠는데요. 영상이 너무 길어져 이 내용은 우측 상단에 스티커로 링크 올려드리니 필요하신 분은 클릭하셔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배달 투잡에 대해 몇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돈도 안 되는 거 위험하게 나가서 힘들게 일하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많이 고민해서 이 배달 투잡을 시작했지만 결론적으로 1년 넘게 저한테는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일하고 싶을 때 나가고 쉬고 싶을 때 쉬고 집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나가서 시간 대비 수익을 올린다는 것이 성취감도 높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네요. 지금도 이 영상을 보시며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용기 내서 시작한다면 꼭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요? 물론 사고 위험성도 있고 익숙하지 않은 일이지만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 부끄럽지 않고 가족들을 위해 열심히 사는 거라 생각하며 투잡하고 있습니다. 성수기도 있고 비수기도 있지만 이 시장은 꾸준히 하는 분들이야말로 위너 아닌가 생각되네요. 하루하루 몇천원 몇만원의 수익이지만 열심히 땀 흘려 버는 수익이기에 몇백만원 이상의 가치는 있다고 생각되네요. 여기까지 정말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이 우선이니 안전운전하시고 행복한 일들만 있으시길 기원드립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문의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열심히 일하신 라이더님 수고 많으셨습니다.